쉬는 시간에 제가 취합한 우리 청중들의 질문들 중에 단체가 지목된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그 질문부터 먼저 소화시키고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FLD에 대한 질문입니다. FLD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네, 국민의힘 당 내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당협위원장들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좀 가까이 대시. 예. 사실 제가 이제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보다 우리 실질적으로 진짜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부터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분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목소리가 좀 닿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 갖고 좀 움직여 볼 겁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6.3 지방선거에 젊은 청년들이 대거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힘 당선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구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셨어요.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네. 일단은 사실 청년들이 이제 그 아스팔트에 있다가 바로 지선에 곧바로 간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낯설죠. 그래서 저희 대전 애국청년연합은 청년 우파 공동 전국 선대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세력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력화를 하게 되면요. 사실 그 지역 당협이든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선거에 정통하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당협위원장들도 세력화가 되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스파르타 300 얘기하셨죠. 300명의 청년 우파 전사들이 통일된 슬로건과 통일된 전략, 통일된 의제를 갖고 청년 우파 공동 선대위를 조직하고 그 선대위에 선거를 아주 잘 이끌 수 있고 실무를 잘 아시는 우리 시니어들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돈도 크게 많이 안 들 수 있는 게요. 청년들은 처음에 기타금 같은 것도 많이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청년 비례도 먼저 선순위로 가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더 혜택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 이번에부터는 이제 시구의원은 후원에도 조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재정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말씀만 첨언드리면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유권자들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본질은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전사들과 청년들 공천하지 않으면 너 다음 선거에 없어.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제가 여기 서서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우리 청년 지도자들 모습이 가릴 수도 있어서 저도 옆에 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LD 이제 질문 다음에요. 자유대학 심재용 대표한테 대한 질문인데 자유대학 활동하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여러분, 국민들이 어떤 한 이슈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치 고관여층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없는 게 너 왜 정치에 관심 없어?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생업이 바쁜데 원래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이분들이 정치에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언제냐? 선거 기간입니다. 그죠? 그럼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어떻게 정치 이슈를 접하게 되느냐? 길 가다가
기차에서 기다릴 때 식당에서 테레비에 틀어져 있는 레거시 뉴스를 봅니다. 대부분 연합뉴스거나 식당 주인 혹은 사장님의 성향에 따라 MBC, JTBC도 나오는데 그 레거시에서 2개월을 주구장창 같은 얘기를 떠들어야 비로소 국민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죠?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같은 주제를 6개월을 반복해야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회에 나와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국민들 전체적으로 이 아젠다가 전파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집회보다 번화가에 직접 가서 외치고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행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행진조차도 유튜브의 파급 효과, 온라인 파급 효과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유튜브 인터넷 파급 효과도 레거시를 이기지 못합니다. 레거시의 파급 효과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커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레거시가 무엇을 자꾸 떠드느냐, 레거시가 누구를 조명하느냐, 제도권이거든요. 제도권에서 한마디 나오면 우리 집회 1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레거시에서 다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지선에서는 시의원, 구의원들을 보통 뽑습니다. 대부분. 시청, 시장, 도지사 이런 거는 저희 영역은 아니니까요. 아직은. 그러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지역 정치를 합니다. 지역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에 관련된 그걸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지선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협위원장 겸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은 필연적으로 지역구에 있는 모든 공천과 이런 거에 연관이 돼 있어서 시의원, 구의원들, 구청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협업이 필수적이에요. 시의원, 구의원 현역을 달면서부터 무슨 창구가 열리냐, 여의도 세계관, 에코체인버에 갇혀서 민심을 읽지 못하는 국회의원 나리들한테 이게 진짜 민심이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는 게 예. 지선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요즘에 들게 된 생각, 그리고 앞으로 모든 청년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여태까지 우파 활동하면서 다양한 활동했는데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 정치하겠다고, 자기 세 부리게 했다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 등에 칼을 꽂고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 발목 잡고 바짓가랑이 물고 늘어지는 것, 적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같은 진영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저희가 느낀 우리 진영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제도권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을 입증받은 한동훈, 이준석 같은 분이더라도 이미 한번 진영에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은 버리고 가야 된다. 아스팔트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킹코리아 마이크 받아주세요. 킹코리아. 아까 단체 진입 장벽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한가? 그거는 따로 저희가 연령은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진영이 정권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러려면 우리 팀 코리아 같은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 제한은 없다? 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예, 연령 제한은 없고 10대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령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청년 지도자 중에 누구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싸움이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무래도 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시사리프님. 예, 저는 시사링크 오영빈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단기적인 대비책은 예를 들면 이제 정과 사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안에 있는 친한계 일당 척결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다름 아닌 학교와 교실을 우리 자유파들이 장악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유파들이 학교와 교실을 장악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전교조를 포함한 이 친중 매국노 일당들이 학교와 교실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예만 한 가지만 들고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내년에 입학을 하는 그 초등학생 1학년이 있는데 내년에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 같이 하는 거 아시죠? 한 교육감의 임기가 똑같이 4년입니다. 3선하게 되면 12년이 되고요. 어떠한 지역구에서는 내년에 뽑힐 교육감이 이 이후에 12년 동안 3선을 하게 되면 내년에 입학을 하는 학생은 한 번도 학교와 교실에서 우리 자유파 사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좌파가 되어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주 동계단님. 네, 진주 농계단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홍도환이라고 합니다. 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정치가 지금 고관여층 아까 말씀하신 심재용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관여층이 이해를 하기에는 다 기초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또는 개인적인 일상 사는 것 때문에 정치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게 평소에 저희가 바깥으로 티를 내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상에서 저희가 지금 정치 토론이나 또는 정치적 싸움을 하면 안 된다 또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 이런 문화가 저희 보수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판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정치를 무겁게 생각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금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부터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시를 들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얘기하지 말까가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정치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정치적 사안을 바깥으로 드러내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가족한테 알려주고 티를 내주십시오. 네. 네, 범자의 국민연금. 네, 안녕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당대표의 당론을 어긴 사과파에 대해서 이렇게 당무 강사이나 이렇게 당원권 정지와 공천권 제한 같은 그런 중징계가 각 의원에게 좀 내려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에게 지선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는 말을 해서 의도적인 지선 방해 같은 배임 행위가 없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평당원, 책임당원들을 모아서 저희 청년단체들은 서명운동 등으로 간접적으로 당을 압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보수가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펑크난 타이어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2명의 대통령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52%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는지 국힘 잘해서 온 지지율이었는지 명확하게 빨리 민심을 읽고 사익을 위해서 단일 대우를 방해하는 이런 사과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지선 승리로서 시민단체라든지 사회적 유령 기업이라든지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종중 스파이에 대한 자금줄을 끊어놔야 되는 게 단기적인 목표의 핵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기전에 대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의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우리가 놓쳤던 시민혁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겪어내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강준규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불신과 부패와 포퓰리즘에 그 청년들의 미래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래도 이 나라에 계속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제가 이 질문은 우리 문도날드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문도날드님은 미국 시민인데 주한 미군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계속 남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도 한국에 남겠다고 하니까 뭔가 한국에 남아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수많은 이민자분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 이민자는 이민자고요. 이민자들이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몇 세대가 함께 그 나라에 거주를 하더라도 결국엔 이민 몇 세대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좋고 외국 영주권, 시민권, 뭐 외국어 다 할 수 있더라도 결국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 동남아에서 아시아 어디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을 진짜 우리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대한민국에서 번영과 모든 달달한 씨앗들을 우리가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우리가 잘 지켰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이 손들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국민의힘의 내부 총질자들 척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여기 TKYC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여기 유튜브 생방송 중이니까 욕설은 좀 자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예, TKYC. 네, 일단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싸우지 않는 것은 일단 장동혁 당대표의 당대표직이 다음 총선까지 갈 수 없다. 그거를 억지로 본인들이 당대표를 바꿔서라도 그걸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이 큽니다. 그래서 좀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이런 건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는 또 대다수 또 경상도권 청년단체분들도 많은데 그 의원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건 또 우리의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의원들도 압박을 하고 저희도 기회 되고 하면 이제 국회의원실도 좀 찾아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총선 때까지 이렇게 너네들이 안 싸우고 하면 장동혁 당대표의 지도부가 그대로 쭉 가서 그 사람이 총선에 그 공천권을 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리즘님이 받아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배신자 척결하면 손에 피가 묻을 텐데 그 손은 우리가 묻히자. 그 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프리즘님. 지도부에서 배신자를 척결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그 양궁 선수 중에 멸공을 잊혔다고 징계받은 그분을 저희가 사상구 의원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반대하고 사상구청 앞에서 집회하니까 연기됐습니다. 연기됐고, 이재명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언급하기 전까지 걔네가 눈치를 봤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명분을 만들어주면 그때 장동혁이나 김문희수 최고 같은 지도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명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네, 경남 YTV 윤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내부 총질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총질하는 놈들 저희 당원들의 손으로 뽑아서 세웠던 게 김민수 최고와 장동혁 당대표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내부 총질하는 애들이 얘들을 그 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총질하는 애들을 이제 저희도 압박에 들어가야죠. 이제 뭐 대표적으로 계엄사가 하는 애들. 그래서 아까도 TKYC 대표님께서도
이제 지난주에 집회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이번 주에 마산의 윤한옥 씨라고 거기서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청년단체들이 그들에 대해서 압박을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자기들이 직접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닌 저들이 먼저 우리에게 연락이 오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의 발언을 듣고 싶으니까 발언 안 하신 분들부터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예, 브라이트 부사님. 네. 마이크 든 기회에 그래, 제가 FLD님. 저는 근데 사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진짜 이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은 지금 다들 한 마음인데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왜 결집을 못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있을 때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이 창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 만들고, 그로써 한 목소리가 이제 제도권으로 가서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뭐 계신 분들 다 뭐 악법 반대하고 당원 게시판 가서 글 쓰고 당원 가입하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뭉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요인인데, 그거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이렇게 모두 모여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로 옆에 브라이트 부사. 당연하겠지만 당원 가입입니다. 예, 당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책임 당원으로 무조건적으로 저는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지막 남은 그 김민수랑 장동혁 대표의 그 지도부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세력이 그렇게 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당원, 그 중에서도 책임 당원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멸봉의 파도님. 저도 당원가입 말씀드리려고 먼저 하셔서. 그래요. 예. 계속 손을 드시는데, 그럼 두 분만 짧게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골고루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못하는 재주지만 애쓰는 거 안 보이세요? 자, 아직 발언 안 하신 분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없으시면 우리 심재영 자유대학 심재영님하고 그리고 대전애국청년연합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지도부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에 공천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천권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얘기해요. 뭐 개헌 사과해야 저기 삽니다. 어쩌고 삽니다.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장동혁 지도부 위험하니까 저거 엎어버리자. 엎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엎어버리냐면 지도부에서 사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지도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남은 거 우리도 알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왜 속 시원하게 못 싸우냐면, 내가 속 시원하게 싸웠다가 내가 날아가면 진짜 국민들은 의지할 곳이 없겠구나라는 심정으로 못 싸우고 계시는 거거든요. 말을 못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줘야 되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싸우고 그냥 져도 되니까 지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싸워달라. 그렇게 돼서 지선 져도 괜찮다. 할 말 하고 싸워라. 그거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바라고 싸우고, 그러면 지선 지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 지도부 사퇴하겠다. 비대위 체제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비대위 끝나고 전당대회 다시 해서 당대표 다시 뽑아야 돼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다시 뽑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뽑아줄 테니까 열심히 싸우라고 하면 됩니다. 대전애국청년연합.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조직이 사실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있으면 각계격파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꼭 벤치마킹 해보셔야 될 것이 민주당의 더민주혁신회의입니다. 오늘 가셔서 민주당의 더민주혁신회의가 친명이거든요. 근데 원래 민주당에서 친문이 압도적 다수였고 친명이 소수였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친명이 친문을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했는지 모든 비결은 민주당의 더민주혁신회의에 있습니다. 걔네들이 어쨌든 상임위원 1000명 50만원씩 내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후원회원 10,000원씩 내는 2,000명을 모은 다음에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례의원들이 붙고요. 그 다음에 당내 주요 인사들이 붙고 마지막에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때 핵심 멤버가 여러분이 아시는 강선우예요. 그래서 강선우를 그 사단이 돼서도 쫓아내지 않으려고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실제 총선에서 걔들한테 거의 4, 50석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 최대 개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는 국민의힘 내에서 전국적인 당원 민주주의 조직을 만들어서요. 그 세력으로 붙어야 됩니다. 절대 개별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이요. 꿋꿋이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이게 왜곡이 되어버려가지고요. 이번에 제 유튜브 실방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진경 대령님을요 완전히 악마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4.3이 지금은 남조선 노동당의 폭동이다라는 것을 아예 이번에 제주도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면서요. 역사 바로 세우기, 진실 바로 세우기라는 안내판을 설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4.3은 어쨌든 명백한 조선 이제 남노당의 폭동이 맞는 건데 저들은 그것을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그것을 계속해서 부정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느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진짜 처절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제주도에서 거리에도 나가야 될 것이며 지금 근데 제주도는 4.3뿐이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거리에도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 유튜브를 키웠던 이유가 우리 제주도의 이렇게 실상을 낱낱이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정말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과 함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모두는 다 소화를 못했지만 이런 정도로 일단 질문은 소화한 걸로 하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주제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짧게 난상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연설을 쭉 들으면서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파가 서로 분열하고 나눠져서 재임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해야 될 텐데 이를테면 따로 또같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작은 차이를 넘어선 큰 하나가 되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이렇게 가서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실 분이 계시다면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멸봉이 파도님부터 시작할까요? 그리고 보스님이 받아주십시오.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수직적인 방향으로 위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받는 후원금도 역시나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지치기 하듯이 내려오듯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우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활동 방침이나 구호 같은 것도 위에서 뭐 자유대학이 주도한다 그러면 자유대학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네. 그리고 지역 행진이나 행사도 그냥 무작위적으로 원정을 가서 같이 도와준다기보다는 서로 일정을 단톡방을 만들든지 하나의 소통창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서, 예, 뜻이 맞는 단체 대표들끼리 모여서 일정을 공유하고 거기서 좀 타이트하게 체계적으로 갔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보수님. 요즘 모든 단체들이 그런데 뭐 하나만 하면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 자체가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는 딱 하나 목적이잖아요. 반국가 세력 척결. 그것만 이루면 됩니다. 자유대학이 잘하는 거, 저희 보스가 잘하는 거, TKYC가 잘하는 거, 각자가 잘하는 것만 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서로 응원만 한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잘합시다. 어느 분이 받아주실래요? 발언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자유의 날개님. 지금 처음 토론 시작부터 이제 질문을 쭉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게 결국에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엔 그게 이제 해답인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제가 앞 1부에서 발언을 했던 그 전략과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2월, 3월쯤에 이제 동네 우파 어르신분들 모임에 몇 번 갔었는데요. 그때 어르신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네에 이제 뭐 하다못해 통장이든 뭐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이는 그런 위원들이 점점 좌파들이 많아지고 있다. 너무 걱정이다. 그래서 이런 너같이 청년들이 그런 데서 정말 행정적으로 참여를 해서 안에서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우파 지역이 강세한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의 우파 모임들이 많고 어르신분들이 우파시지만 직접적으로 그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고 현재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청년들이 바꿔야 된다면 정말 안에서부터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랑단 발언하시죠. 네, 화랑단 차강석입니다. 질문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방향이 자유진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네거티브를 좀 멈추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대동단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나라가 정말 여차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서로 네거티브를 하고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이념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과자 가짜 대통령 반 이재명 체제 그리고 반 비선 실세 김현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아젠다를 만들어서 저들한테 알려주어도 왜냐하면 좌파들은 과거에 비선 실세 하나 가지고 우리를 물고 뜯지 않았습니까? 물고 뜯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뭉쳐서 내면은 더 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의 지금 지선도 사실은 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지역마다 조금씩만 돌이켜보면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4대6 정도, 4.5대 5.5 이 정도 나오면은 한 명만 돌이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몽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님. 지금 공통의 아젠다가 어찌됐든 결속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문제가 지금 제가 무지해서 여러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제주 오름같이 지방지역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활동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인력에 대한 한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게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기 위해선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단체만큼 그 지속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데 어디서 원정으로 오셨었을 때 그 원정 단체의 네임밸류가 더 높게 올라가 버리면 그 지역 단체 같은 경우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하지 못하고 와야 될 수 있어서 우리의 결속이나 이 어떤 활동들이 지속되고 하려고 하면 우리 이 수도권에 많은 단체들이 그 지역에 원정을 오셔서 그 지역 단체를 좀 우대해주고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국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이제 보수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제 보수의 분야는 그 위장 우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위장 우파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도권에 있는 이제 의원들이나 일부 아니면 보수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제 저희가 지선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또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3아웃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청년단체는 어디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주의 이념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을 1차적으로 저희가 밀어 올려주게 되고 그러면 1차적으로 1차 필터를 걸친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고성국 박사님 또는 이제 이영풍 TV처럼 이제 더 이제 저희보다 안목이 높으신 분의 그 두 번째 필터를 거쳐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보수 정당, 뭐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각 정당에 정확하게 필터링된 인재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인재는 이미 3단계를 거쳐서 인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뒤에서 정당이 직접적으로 밀어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당선이 되고 보수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아웃제를 조금 주장하는 게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와 관련된 토론입니다. 이 토론이 이제 전체 토론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손 드셨는데, 악법반대 프렌즈님이 아직 발언을 안 하셨으니까 먼저 기회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광화문에서 좀 어른들하고 그리고 지금 청년단체 분들 집회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좀 가교 역할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점은 저희들은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뭉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말에 흔들립니다. 근데 막상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뭐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인원 뭐 팔로워 한 50명, 40명밖에 안 된 사람이 이야기한 게 파급이 되게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좀 나아가고 그런 부분들 어디서 그 들렸는지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은 좀 청년 리더들이 모여서 좀 단속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 모인 거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그리고 모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부터라도 뭉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 채널은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모인 거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명함을 나누긴 했어요. 그렇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명함 저도 수없이 뿌렸어요. 연락 온 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은 명함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연락 드릴 거거든요. 네. 예, 필요한 거는 부탁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서로 같이 그 싸우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화되기 위한 최애 조건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창을 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렌즈님이 그 아주 이 연대 전략의 기본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자. 당장 행동하자. 이렇게 모였는데 언제 또 모일 거냐. 오늘 당장 명함 교환부터 하고 그리고 뭐라도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걸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오늘 대회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 지도자들께서 따로 좀 꼭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질문 못 받아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질문 못 받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상 한 2분 정도의 그 발언받기는 기회가 없는데 아직까지 발언 안 하신 분한테 우선권 드릴게요. 아까 호남우파 친구님 아직 발언 안 하셨고 또 다른 분 어떤 분이 아직 발언 안 하셨죠? 예? 아니, 자, 울산 유난님. 자, 그러면 울산 유난님 먼저 발언하시고 그리고 호남우파 친구들 발언으로 일단 오늘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죠. 팀코리아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분열은 본인이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하는 정답이 있었다면 벌써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진짜 말씀해 주셨던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분명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화하는 게 조금은 부드럽다면은 정말 설득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드리는 게 좀 건방질 수도 있지만 정말 부정선거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기 지금 일부러 집회 방해하시러 오신 거 아니죠? 예, 그러면 그러면 우리 청년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네, 저도 자, 계속하세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근데 조금은 이런 서로에게 강압적인 그런 태도들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좀 되기도 하고 조금은 거부감이 들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시하려고 하는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진짜 부정선거 꼭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그 방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다 의견이 다르고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자, 팀 코리안. 박지훈입니다. 자, 일단은 조금은 다른 주제이긴 한데 화합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일단은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릴스라는 거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다른 주제로 사람들을 많이 깨우고 있어요. 지금 조회수가 50만, 100만 이렇게 터지면서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어떤 주제들이냐?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서 오늘의 뭐 어떤 화장품이 좋을까 하면서 이제 다 이제 집회 영상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창원동 맛집 어디냐 또 이제 잠실에서는 어떤 카페가 예쁘냐 이런 주제들을 먼저 후킹을 깔고 마케팅을 하면서 그 뒤로 집회 영상을 많이 이렇게 하니까 댓글도 막 1600개 달리고 공유수도 몇만 개가 되고 집회 일정이 언제냐 집회 참가하고 싶다 10대다 20대다 나 중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이런 사람들이 집회 일정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DM 이제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먼저 우리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만의 병사들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병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군대가 왜 군인들을 이렇게 징병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안보 교육을 받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병사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군대를 만들고 이끌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런 무관심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낙동백호단. 안녕하십니까. 낙동백호단 부단장 김광민입니다. 자, 굵고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연대에 대해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연대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1부 때 설명을 드렸지만 한 가지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집회 아스팔트판이나 정치판이나 아니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가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이제 이념이나 가치 그런 정신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한 가지 책이 있습니다. 러셀 커크가 영국의 학자인데 아주 오래전에 쓴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의 대목이 하나 나와요. 보수주의자들에게 관습, 일반적 합의, 법률과 규범은 건강한 시민사회의 질서의 근원이다. 이런 인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열정만으로 지상낙원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 종류의 이데올로기로 지상지옥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그냥 이렇게 싸우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 계속 이 땅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내야 될 가치는 보수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